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사진 보정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좀 날이 좀 풀리면서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다니기가 껄끄러운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은 들떠 있는데 나가지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자제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사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보정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해서 어떤 좋았던 점과 좀 좋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얘기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캐논 로우 파일 전용 프로그램인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논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 항상 카메라에 CD가 들어있을 텐데 그 CD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CD를 컴퓨터에 인스톨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버전은 옛날 버전입니다. 초기 버전이고 요즘 새로 나오는 카메라에는 또 새로 나온 그 버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자신이 구매한 카메라에 맞는 그 CD를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은 JPG가 아닌 로우 파일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로우 파일 위주로 촬영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에 대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 4월 11일 날 저장한 그 사진들인데 아마 그 전날에 찍은 거겠죠. 강릉에 갔다가 일과를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강릉에서 1박을 해야 되는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일 때 밤늦은 시간에 한번 벚꽃 축제가 열리는 경포호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문진 그리고 경포호로 한번 한 바퀴 이렇게 스케치한 그 사진들입니다. 사진가들이 이러한 그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다 나열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을 쭉 보면 그 작가가 무엇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했구나라는 정보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이 어떻구나라는 걸 다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세를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가가 무엇을 봤구나라는 그런 것이 역력히 좀 드러나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것도 지금 1박 2일 저녁과 아침 이렇게 잠깐 시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들인데 사진을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뭘 어떻게 찍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날씨 봐야 되고 뭐 여건을 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사진은 뭘 찍으러 가기보다는 뭘 느끼러 가는가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는다는 의무감보다는 그냥 사진을 생활화하고 사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그 셔터를 누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전날 저녁에 찍은 그런 사진들인데 경포호에서 볼 수 있는 야경이죠. 야경 사진도 한번 담아봤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야경 사진은 한번 담아보는 개념으로만 한번 찍어보는 그런 경험으로만 쓰지 제 작품으로 나중에 선보이는 것들 중에는 야경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경 사진은 그렇게 재미를 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이제 그 경포호에 가면 나룻배가 하나 있죠. 유명한 나룻배가 있는데 요런 사진들은 이렇게 나룻배의 나무 질감 이런 거를 좀 잘 표현하면 또 재미있는 사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요 나룻배는 낮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아침에 찍은 사진도 있죠. 아침과 저녁의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저녁에 찍었을 때는 저 어두움을 항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사진이 될 수 있고 또 아침에 찍은 사진은 뭐 희망찬 아침을 내딛는 그런 사진도 될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잠깐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나무 좌측 부분이 좀 너무 밝게 묘사가 됐죠. 아마 노출값을 좀 이쪽에는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조금 보정을 해보면 디지털 프로페셔널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암 톤이라든가 색상, 그다음에 세밀함 이런 정도로 약간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해당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큰 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구 팔레트가 있는데 도구 팔레트는 어디 있냐 보면 상단 메뉴에 보기 메뉴에 보면 도구 팔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팔레트를 꺼내셔서 기본적으로 색상에 대해서 조금 어둡게 질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쪽에 오게 되면 뭐 색 온도라든가 여기에 보면 자동에서 색 온도 그래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뭐 콘트라스트는 이제 대비 효과겠죠. 밝고 어둠을 더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부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 부위입니다. 즉 전체를 흑백으로 봤을 때 농도가 50% 이상의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안부는 이하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부를 조금 저는 밝은 쪽 부분을 좀 어둡게 내리겠습니다.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부는 더 어둡게, 안부도 어둡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명부와 안부의 차이가 있어야 사진이 좀 이렇게 그 선명한 좀 대비 효과가 있어야 사진이 좀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명부 즉 밝은 부위, 아까 밝다라고 생각했던 부위를 조금 더 어둡게 마이너스 쪽으로 내보냈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서 이 명부를 어둡게 한 효과를 좀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 안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색조라고 하는 건 색상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한번 그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아는데, 모든 조절 기능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으면 최대치로 해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내려보고 최대한 올려보고 색상이 어떻게 묘사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죠. 최대치로 올리고 내리면서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샤프니스 좀 세밀하게 하는 기능인데, 세밀하게 하는 거는 저는 한 그 8 정도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샤프니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샤프니스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선명 효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명 효과 그러니까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픽셀 개념으로 가게 되면 선명 효과는 어두운 거는 조금 더 어둡게, 밝은 건 조금 더 밝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픽셀, 밝은 색상의 여러 가지 조각들 중에 약간 밝은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밝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어둡게, 그러니까 덜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하고, 덜 밝은 거는 더 밝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샤프니스, 이게 선명 효과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선명 효과를 통해서 사진에 대한 어떤 그 시원한 감을 좀 더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선명 효과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편한 상태를 선택하시면 되지,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미지가 오히려 거칠어져서 보기 싫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절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GB 모드에서 아까 이렇게 밝았던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하면서 요 나룻배의 질감과 느낌만 좀 강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도구 팔레트를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요 상단에 이 호수에 비친 건너편의 조명들, 이런 조명들이 이렇게 그 어두운 부분에 표시되니까 시선이 쭉 빠져야 되는데 걸치거든요. 이런 데서 시선이 탁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애는 것이 사진에서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비치는 거는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이것을 포토샵으로 이제 넘겨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하면서 추가적인 그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구 쪽에 가시면, 도구 메뉴에 가시면 포토샵으로 전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물에 비친 조명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려는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 툴로 지우든 아니면 패치 툴로 지우든 원하는 그 지우기 도구를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한번 패치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도구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지우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지우고, 선택하고 이동해서, 뭐 지운다기보다는 이동한 위치에 있는 픽셀을 거기다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네, 이 정도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 여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패치 툴을 통해서 지우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패치 툴을 이용하시다 보면 배경에 이렇게 번짐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오류를 좀 피하시려면 벽에 붙어 있는 거는 도장 툴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도장 툴을 선택을 하시고, 도장의 사이즈를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 복사하려는 위치를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지우려는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하신 다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래서 클릭 드래그를 반복하셔야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할 때 우측에 보면 십자가 형태가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모양은 지금 동그라미 부분에 십자가 위치에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복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이쪽으로 복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불필요한 이미지를 지워버리니까 이제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에서 우리가 그 톤 조절을 할 때 회색, 즉 흑백의 개념으로 사진을 많이 보는데, 흑백은 채도를 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 메뉴에서 색조 채도, 즉 Hue and Saturation을 꺼낸 다음에 두 번째 채도를 조정하는 부위를 낮춰봅니다. 완전히 낮추게 되면 흑백 사진이 되죠. 그래서 흑백 사진하고 저는 톤을 조금 살리는 이렇게 저채도의 채도만 좀 낮추는 이런 색상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채도만 낮추는 이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완전 흑백과 그다음에 채도가 낮은 사진은 그런 감정 전달이 완전히 틀립니다. 흑백 사진의 경우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흑백 사진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그 사진이 해석되는, 흑백인 경우에는 사진이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채도를 낮춰서 보는 거는 이건 작가적인 시점이 더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보는 그런 세계 감정으로 보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흑백으로 갈 거다, 아니면 채도를 낮출 거다라는 것은 본인의 주관점을 본인이 가져가느냐, 관객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채도를 낮추는 걸로 좀 주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필터를 통해서 약간 선명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보조창을 여시고, 레이어 보조창은 우측이 없으면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보조창이 나오겠죠. 자, 보조창에서 먼저 선명효과를 주는 그런 과정은 레이어를 하나 제자리 복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Duplicate 레이어, 그러니까 복사 하나 복제를 한다는 거고, 또 하는 방법은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새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 CC 버전에서 여기가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 이하 CS3 버전 이하 같은 경우 이렇게 메모지처럼 되어 있는 요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 마우스를 띄게 되면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 다음 필터에 가셔서 기타 아더에서 하이패스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에서 보통 약간의 입체감만 표현한다고 하면 2에서 2.5 정도, 3 이하로 여기를 설정하시면 되고, 조금 강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10이라든가 그 이상을 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본인이 해보시고 이런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그 숫자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번 10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 회색 음영 폭이 좀 강하게 표현이 되죠. 그 상태에서 상단에 표준 또 노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선택하셔가지고 오버레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버레이는 한글에도 오버레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오버레이를 선택하시면 여기 그 하이패스를 준 레이어와 그 밑에 있는 이미지와 겹쳐보기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같이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 그 카피라는 레이어, 그 배경 레이어 복사된 요 레이어 앞에 눈 표시를 끄면 요게 적용 전이고, 키면 적용 후죠. 그 하이패스 강도를 10 정도 주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앞에 눈을 껐을 때, 켰을 때 보게 되면
질감의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됐다 싶으시면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는 우측에 탭 메뉴가 있습니다. 우측에 풀다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플래튼 이미지 아니면 배경 이미지로 합성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합쳐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찍은 이제 바닷가 풍경이죠. 그래서 바닷가를 봤는데 이른 아침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를 해변가를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건 뭐 전날 밤에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가셨던 흔적이고 아침 일찍 오셨던 흔적이고, 그래서 모래사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발자국이 많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적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라 별로 재미없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쪽의 사진 한번 볼까요?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 뭐 저쪽에 섬에 한 사람이 서 있지만 발자국은 그렇게 몇 개 안 되죠. 이런 발자국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정도는 도장 툴이나 여기에서는 아마 도장 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패치 툴을 쓰게 되면 패치가 적용된 주위가 약간 뭉개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발자국을 지우는 것은 패치 툴보다는 도장 툴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도 원래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초기에 찍은 로우 파일로 찍은 초기의 사진 컷인데 전체적으로 좀 어두우니까 제가 RGB 모드에 보게 되면 곡선이 있어요. 곡선에서 중간 부분을 좀 밝게 한번 조정을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을 밝게 하니까 어두운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죠. 그래서 로우 쪽으로 와서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 보이는 부분에 왼쪽에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세로로 된 줄, 얘를 클릭하고 조금 여기 히스토그램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볼까요? 조정하기 전과 조정 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또 다시 조금 주변도 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다시 RGB에 와서 조금 더 밝기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밝은 부분은 밝아지면서 어두운 부분은 많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두움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샤프니스 값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색 온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색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 온도로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색상을 좀 더 강조시켜줘요. 그래서 새벽에 찍은 사진이라 약간 푸른색이 많이 감돌죠. 그래서 색 온도를 조금 한번 높여봅니다. 자, 이렇게 높여보면 따뜻한 느낌의 색상이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 나는 차가운 계열이 좋다, 따뜻한 계열이 좋다를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전송 자, 그럼 포토샵으로 이제 불러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수평 잡기입니다. 수평 잡기는 감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평을 위해서 요 기울어진 거를 잡는 방법인데, 먼저 눈금자를 꺼냅니다. 눈금자는 보기에 비율하는 부분에서 룰러 눈금자를 선택하시면
상단과 좌측에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보기 위해서 눈금자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그 가상의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선은 몇 개를 꺼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은 컨트롤 A를 하셔도 되고 셀렉트 메뉴에 All이라는 거, 컨트롤 A라고 되어 있죠. All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될 거니까 자유변형 도구는 편집 메뉴에 에디트라는 편집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변형 도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글에서는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의 포인트에서 살짝 외곽으로 나가면 마우스 포인트가 회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약간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상의 선을 보시고 수평이 맞는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띄면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비어지는 공간이 생기죠. 배경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다시 선택하시고 확대를 하는데 가로 세로의 비율이 흐트러지지 않게 확대하시려면 Shift 버튼, CC 버전에서는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가로 세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CS3는 Shift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Shift 버튼과 Alt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는 중앙점을 중심으로 키우고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까만 영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살짝 느린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울 때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의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눈금자 표시점까지 가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뷰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 클리어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클리어 가이드를 선택하시면 가이드라인이 다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자가 필요 없으니까 놔두셔도 되지만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눈금자를 가리겠습니다. 눈금자 룰러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지우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잡티 같은 것이 있는데 지울 때는 최대한 확대를 하시고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의 사이즈 대괄호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으면 Alt 버튼 누르고 복사하려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Alt를 띄고 복사하려는 위치에 와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이동하는 거는 스페이스바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화면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보이면 약간 축소해 볼까요? 축소해서 발자국이 보이면 요 발자국 정도에 맞게끔 도장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래를 Alt 버튼 누르고 선택한 다음 지우려는 위치여서 클릭 드래그 또다시 Alt 버튼 누르고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해서 발자국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도 발자국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여기도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게끔만 복사하려는 대상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복사해 주시면 이미지가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자국의 흔적을 지우면 깨끗한 바닷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조금 얼룩이 있는데 이거는 CCD 패널 카메라에 있는 CCD 패널에 흠집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막바지에 찍은 사진들인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대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부위부터 먼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자,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지우나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그냥 지울 수 있는 부위부터 지워 나가시면 어려움 없이 지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흔적들도 이렇게 도장 툴로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채도를 조금 더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여기에도 좀 잡티가 있네요. 자, 이렇게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웁니다. 여기에도 잡티를, 그러니까 이런 잡티가 없으시려면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많이 찍으시는 분은, 적게 찍으시는 분은 2년에 한 번은 꼭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채도를 좀 올려볼까요? 이미지에서 조정,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을 열고 채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아니면 뭐 난 내리는 게 낫다 그러면 뭐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명효과 주는 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터에 가서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이번에는 한 뭐 4 정도 주고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고 표준에서 노멀 오버레이 적용해 주고 하면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병합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로 와서 보시게 되면 저는 등대를 참 좋아해요. 그 등대가 있는 부위를 나가서 해 뜰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 등대 위에 반짝이는 모습도 촬영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촬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진도 얻을 수 있고, 또 등대가 주는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죠. 뭐 이정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저는 등대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 일출 시간에 그 바닷가의 풍경을 가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풍경들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판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냅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찍으러 간다기보다 가서 무엇을 느끼면서 그걸 한번 소중하게 한 컷 한 컷 담아 보시는 것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어떤 근본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멋진 풍경, 뭐 보통 포토존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서 찍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재의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또 감동적인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나 이런 느껴지는 거는 대중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화각으로 표현할까, 색상으로 표현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촬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